천안함 침몰사고 관련 보도를 보면 초계함, 호위함, 수송함, 상륙함, 고속정 등의 함정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다른 곳에서 본 기억으론 순양함, 구축함 등도 있는데 이들 함정은 각각 어떤 함정이고 어떻게 다른가요? 서울시 마포구 독자 전민호씨. 군함정, 즉 군함은 적을 직접 공격하기 위해 만든 전투함과 전투함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임무를 주로 맡는 지원함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전투함에는 순양함과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 등이 있고 지원함에는 수송함, 상륙함, 소해함, 구조함 등이 있다. 전투함은 함정 크기를 결정짓는 배수량에 따라 구분된다. 구분 기준은 전문가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만 톤급 이상인 순양함, 4천에서 1만 톤급인 구축함, 1,500에서 4천 톤급인 호위함, 1,000톤 안팎의 초계함으로 나뉜다. 현대에 이르러선 배수량에 따른 구분이 의미가 없어졌다는 평가도 많다. 순양함의 이름은 19세기 말 증기기관으로 배를 움직이면서 이동 속도가 빨라지자 고속 순찰하는 배라는 뜻을 담고 있다. 구축함 앞에서 또는 단독으로 수색, 초계, 호위, 육상 포격에 나선다. 순양함은 먼 거리까지 가서 단독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해군은 순양함을 갖고 있지 않다. 구축함은 원래 어뢰로 적이 대형 함정을 물리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함대의 주력 전투함으로 대공, 대잠 방어 임무를 맡고 있다. 한국 해군의 구축함으로는 3,000톤급 한국형 구축함, 4,500톤급 한국형 구축함, 첫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 등이 있다. 호위함은 주로 수송함이나 상륙함을 호위한다. 유사시에는 가스터빈을 통한 우수한 기동력으로 연안에서 벌어지는 대공전, 대잠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초계함은 호위함보다 규모가 작고 성능이 떨어진다. 보통 구축함과 상륙함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연안 경비 등에 주력한다. 이번 사고 함정인 천안함은 해상 상태가 비교적 평온한 상황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배수량 1,200톤급 초계함에 속한다. 이들 함정 외에도 전투 능력을 지닌 함정으로는 연안이나 연근해에서 주로 활동하는 200에서 500톤 규모의 고속정이 있다. 고속정은 적이 수백 미터 이하 근접 거리에 있을 때 일선에서 함포 사격에 나서고 유사시에는 충돌을 통해 적 선체에 손상을 준다. 최대 속력이 37노트에 이르는 우리 참수리 고속정은 불법어로 감시, 밀입국 감시에도 이용되는 다목적 함정이다. 후방에서 전투함을 돕는 지원함도 기능에 따라 수송함, 상륙함, 소해함, 기뢰부설함, 구조함 등으로 나뉜다. 수송함은 기름과 물자 등을 옮기는 배다. 이번 천안함 침몰 사고 실종자 수색에도 대형 수송함인 독도함이 지휘 통제함으로서 구조 작업을 총지휘하고 있다. 독도함은 대형 수송함으로 불리지만 실제는 상륙작전 지원함정이다. 독도함은 현재 함수와 한미 침몰 지점 중간에 대기한 채 물자 지원과 응급 처치 준비, 구조 헬기 이착륙 등 후방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독도함이 투입되기 전까지 수색 작업, 총지휘 통제를 맡았던 함정은 바로 상륙함 성인봉함이다. 상륙함은 장거리를 항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신속히 육지로 실어나르며 적이 해안의 상륙 교두보를 확보하는 게 주된 임무다. 소해함은 주로 해저를 탐색하고 해양 자료를 수집하는 함정이다. 기뢰 탐색용 음파 탐지기와 바닷속 음파를 측정할 수 있는 가변심도 음탐기를 장착하고 있다. 배수량 920톤, 길이 59.4m, 폭 10.5m 규모의 양양함과 옹진함이 소해함에 속하는데 이들 함정은 현재 침몰 지점 주변을 돌며 부유물과 유품을 수색하면서 해저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기뢰나 폭매도 찾아내는 역할을 한다. 소해함과 함께 기뢰전함에 속하는 기뢰부설함은 기뢰를 설치하고 유사시에는 소해함 군수지원까지 맡으며 소해작전을 총지휘한다. 한편 구조함은
크레인과 수십 톤의 물체를 끌어올릴 수 있는 리프트백, 감압 챔버 등을 갖추고 구조합의 인양 작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함정이다. 천안함 침몰 작전에 지난달 31일 투입된 평택함과 그에 앞서 투입된 광양함은 모두 구조함에 속한다. 현재상 전투함과 지원함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실제 구조 작업에 나서면 이러한 구분은 무의미해진다. 26일 침몰한 천안함 실종자 수색 작업에 투입된 군함정은 사고 직후 지원된 미 해군 군함 4척을 포함 총 22척이다. 미 해군에서는 9,000톤급 이지스함인 커티스 윌버호와 라센호, 헬기가 탑재된 9,600톤급 이지스함 사일로호, 수심 100m까지 잠수가 가능한 3,335톤급 구조함 살보함 등 4척을 투입했다. 이들 함정은 천안함의 함수부와 한미부 침몰 지점을 오가며 먼저 투입된 우리 해군 함정과 함께 수색 작업을 벌이다 지난달 31일부터 사고 해역의 유속이 빠르다는 이유로 일단 수색을 중단한 상태다. 북잠수함, 목표 찾아가는 능동어뢰 보유했을 수도. 수상함정과 잠수함 간에는 평상시에도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진다. 구축함이나 대잠수함 항공기들은 상대국의 잠수함을 탐지하려 하고 잠수함은 이를 피해 상대국 해군기지 가까이까지 가서 정보 수집 활동을 벌이기도 한다. 수상함정과 잠수함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단은 소나로 음향 탐지 장비다. 수상함정이나 잠수함의 스크류 등에서 나오는 소리를 잡아 상대방의 위치, 속도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물속에선 레이더 같은 수단으로 상대방을 탐지할 수 없다. 잠수함의 무기는 보통 어뢰나 기뢰, 대함 미사일이다. 소나로 수상함정의 위치를 파악해 공격한다. 소나에는 잠수함에서 소리를 낸 뒤 수상함정의 철판과 부딪힌 뒤 다시 튀어나오는 반사파로 포착하는 액티브 소나와 수동적으로 수상함정의 스크류 소리를 들어 포착하는 패시브 소나가 있다. 잠수함의 주무기인 어뢰는 보통 320에서 533mm로 5,000에서 1만 톤급 구축함도 단 한 발에 격침시킬 수 있다. 적잠수함을 공격할 수도 있다. 어뢰는 적함정의 스크류 등 소리를 탐지해 공격한다. 적함정의 소리를 들어 공격하는 수동형 호밍 어뢰와 적함정을 향해 소리를 낸 뒤 반향을 쫓아가는 능동형 어뢰가 있다. 북한 잠수함이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능동형 어뢰를 수입했다는 첩보도 있다. 잠수함에서 선으로 어뢰를 유도하거나 발사된 뒤 어뢰가 스스로 목표물을 찾아간다. 보통 10km 안팎의 사정거리를 갖는다. 하지만 공중으로 어뢰를 쏘아 올린 뒤 목표물 근처에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사정거리를 늘린 서브록 같은 무기도 있다. 잠수함은 어뢰발 사관을 통해 대함미사일이나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또 전쟁이 났을 때 적국 기지 등의 기뢰를 부설해 적함정 등의 움직임을 묶어놓을 수도 있다. 항공모함은 항공기를 발착시키는 넓은 갑판과 경납고 및 수리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보통 한 개 항공모함에는 6,000에서 7,000여 명의 승무원이 탑승하고 전투기 80여 대가 탑재돼 있어 떠다니는 공군기지로 불리며 작전 반경은 1,000km에 달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1996년 김영삼 정부 당시 독도 문제를 둘러싼 일본 정부와의 갈등이 심화되자 항공모함 도입을 추진했지만 이듬해 발생한 금융위기로 인해 좌절됐습니다. 현재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당장 항공모함을 도입하거나 운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합니다. 일단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항공모함을 가지면 멋진 해군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해군의 개념은 대양해군이 아닌 연안해군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작전 지역이 넓지 않기 때문에 장거리를 기동하는 항공모함이 별로 필요치 않습니다. 떠다니는 비행장이라 불리는 항공모함이 없어도 북한까지의 작전거리가 짧기 때문에 육지의 비행장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항공모함 한 대의 위력도 놀랍지만
더 위력적인 것은 항공모함이 이끌고 다니는 항모전단의 전투력입니다. 항공모함만 만들어서 함재기를 운영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일반적으로 항공모함은 단독 운영을 하지 않고 이지스 구축함이나 순양함, 핵추진 잠수함 등으로 구성된 항모전단과 같이 움직입니다. 미 해군은 평시에 이지스 순양함 1에서 2척, 이지스 구축함 2에서 3척 등 8에서 13척 규모의 함대를 항공모함과 함께 운용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해군은 순양함도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나라가 항모전단을 운영하려면 최소 30여 대의 함재기와 2척 이상의 이지스함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미국 제3함대 소속의 칼빈슨호의 경우 항모전단을 구축하는데 예산이 18조 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항공모함의 뛰어난 전투 능력과 작전 반경 때문에 세계 많은 나라들이 항공모함을 보유하길 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술력이라면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노력하면 항공모함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개발비와 건조, 운영비 때문에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항모 한 척 건조 비용만 5조에서 6조 원가량 듭니다. 그리고 한 해 국방비가 40조 원에 불과한 현재 상황에서 연간 1에서 2조 원이라는 막대한 운영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력이나 경제 수준은 이 같은 무기체계를 운영할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기존의 재래식 잠수함의 경우 디젤 엔진과 발전기를 사용해서 연속 3일 정도만 수중 항해가 가능하고 계속적으로 공기를 흡입해야 하기 때문에 적에게 쉽게 노출될 뿐만 아니라 속도도 매우 느린 편입니다. 하지만 원자력 잠수함은 적게는 10여 년에서 많게는 30년 동안 핵연료를 교체하지 않아도 돼 수개월 이상 연속 잠항이 충분히 가능하고 역시 디젤 잠수함보다 2배 이상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원자력 잠수함은 북한 SLBM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대응책입니다. 북한은 신포급 이후에 더 많은 SLBM을 탑재할 신형 잠수함을 현재 건조 중인데 건조 중인 잠수함이 아무리 재래식 잠수함이라고 해도 우리 해군이 현재 보유 중인 잠수함인 209급이나 214급으로는 대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오랜 기간 잠항할 수 있는 원자력 잠수함을 이용해 SLBM 탑재 북한 잠수함을 출항할 때부터 끈질기게 추적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해군은 현재 북한에게 뒤처지지 않지만 중국과 일본에는 절대적으로 열세입니다. 특히 중국 해군은 수년 이내에 4척의 항모 전단이 완성되어 미국 해군의 연 제2의 세력을 갖출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 항모전단에게 원자력 잠수함의 존재는 가장 부담스럽고 치명적인 전력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운 점은 최신의 원자력 잠수함의 경우 한 척당 2조에서 3조 원으로 최소 3에서 6척은 보유해야 우리가 원하는 SLBM 대응 임무와 중국의 항공모함 전단 견제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지만 원자력 잠수함이 가져다주는 전략적 효과는 9 이상일 것입니다. 순양함은 독자적인 전투 능력과 충분한 군소품을 적재하여 대서양을 왕복 항해하면서 작전할 수 있는 순양 능력을 갖춘 함정입니다. 1만 톤 이상의 대형 전투함으로 항공모함 다음으로 큰 군함으로 구축함보다 한 단계 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순양함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2나라뿐입니다. 우리나라에게는 현실적으로 항공모함보다는 순양함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순양함은 기본적으로 육해공 그리고 해저까지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는 종합 대응 체계를 갖춥니다. 또한 순양함은 일반적으로 대잠수함 작전을 수행할 대형 대잠 헬기 2대, 각종 수중 레이더, 전자장비 그리고 대공 미사일과 지상 공격용 순항 미사일 50기 이상을 보유합니다. 물론 우리 해군은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을 제외하고는 성능이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는 세종대왕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순양함을 보유한다면 우리 해군의 위상 자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수만 톤에 이르는 거대한 군함을 격침시키기 위해 많은 나라들이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도입하거나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무리 중국이 강력한 항공모함 전단을 보유한다고 해도 우리나라가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보유한다면 우리나라를 상대로 분쟁을 절대 일으키지 못합니다. 현재 개발되는 초음속 대함 미사일의 요격은 거의 불가능합니다.